숭실대학교부터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 어떤 친구들이 지원해야 조금 유리한지 살펴볼게요. 숭실 역량은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공동체 역량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데는 숭실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진로 역량이란 것은 전공 관련 탐색 노력과 선택 과목 이수의 적절성입니다. 전공 관련 진로 탐색 노력, 이건 뭐냐? 탐색 노력이기 때문에 노력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참여도를 본다는 거죠. 어디에 대한 참여도? 수업 참여도를 보는 거죠. 수업도 전공 관련 교과목 시간에 참여한 수업에서 어느 정도 이 학생이 참여도를 가지고 있냐. 이 참여도는 어디 통해서 드러날 수 있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이수 적절성을 한번 볼게요. 전공 기초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학 가면 물리 과목을 들었는지, 화학 가면 화학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전기나 기기공학 간 학생들이 미적분을 이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수해서 들었는지를 보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엮어보면은 숭실대학교 진로 영역에서 중요한 건 전공 관련 과목의 성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전공 관련 과목 세특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중요도를 보면은 이게 80%, 요게 18%, 나머지 2%는 창체에서 드러난 전공 관련 주도적이고 참여적인 부분, 요게 2% 본다고 보면 돼요. 결국 중요한 건 전공 관련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기 유리한 대학이 바로 숭실대학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숭실대 합격점을 보면요, 올해 서류형이 신설돼서 서류형 자체는 입결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면접형 자체를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등급 초중반 때 정도 합격을 했고요. 자연계는 이후 3초 된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모르죠. 하지만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인문계가 한 마이너스 50명 정도 감소를 했고, 그 자연계가 마이너스 78명 감소해서 총 128명이 마이너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류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결을 봤을 때는 조금 우상향할 거다. 그래서 인문계는 올해는 이후 3초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연계는 2등급 후반 정도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70% 컷이기 때문에 숭실대를 지원한다 생각하면은 2.8에서 한 3.3등급 대 학생들까지 숭실대학교 면접형을 지원해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도 전공 관련된 성적이 조금 좋은 학생들, 전공 관련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잘 준비가 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전공 관련된 여러 가지 주도성과 창의력이 드러난 학생들이 요 모집 단위에 지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 서류평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면접평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면접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50%를 반영하고 잠재력을 50% 반영합니다. 숭실대가 면접형에서 면접 비중이 50%거든요. 보통 면접 역전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면접 역전율은 요 대학에서 밝힌 면접 비중 대비 플러스 한 5% 정도 더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이 숭실대가 50% 반영 비중이면은 면접 역전율이 최소 55%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55 이상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 역전율이 상당히 높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숭실대 정도는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1등부터 예를 들어서 100등까지 나열하면은 49등에서 50등까지 합격이라 하면은 요 라인에 몰려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면접으로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60%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면접으로 서류 1배수 합격권이 뒤집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전공 적합성이 중요합니다. 이 진로 역량에서 확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서류에서 진로 역량의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전공 적합성에서도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면접이란 것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생의 우수함이 학생의 입으로 얼마나 구현될 수 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진로 역량의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일수록 면접에서도 전공 적합성에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죠. 면접형은 기본적으로 충원율이 100% 미만입니다. 보통 60에서 한 70% 정도 충원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서류형은 이와 반대로 100% 이상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요. 숭실대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한 60에서 한 70% 정도 이 충원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 70% 컷을 보고 보통 많이들 접근하는데요. 70% 컷은 그냥 참고사항이고요. 지원 기준점이 돼서는 안 돼요.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대학에서 70% 컷을 바라본 것과 학업 역량 비중이 반대로 낮은 대학에서 70% 컷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대학이 A라고 있어요. 학업 역량 비중이 낮은 대학이 B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70% 컷을 발표하기로 A라는 대학은 70% 컷이 3.2등급을 발표했고 B라는 대학은 3.1등급을 발표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3.2나 3.1 정도는 돼야지 합격하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학업 역량이 높은 A라는 대학은 3.2에 해당되는 학생이 많아요. 표준 편차가 적다는 뜻이죠. 근데 학업 역량 비중이 낮은 대학에서 이 3.1은 3.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소 분산돼 있어요. 표준 편차가 다소 넓죠. 여기 표준 편차가 한 5 정도라고 보면 여기는 한 1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내신이 불안정해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이 점수와 내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조금 소신이나 상향으로 조금 써보겠다 하면은 B라는 대학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B라는 대학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학과를 선택할 때는 모집 단위가 많은 학과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집 단위가 적은 학과를 선택해야 돼요.
모집 단위가 100명이나 학과가 있다 치고 모집 단위가 10명이나 학과에 칠게요. 이 100명에 대한 70% 것을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70%가 3.2예요. 근데 10명 해당되는 대학의 70% 거가 3.2죠. 요거는 몰려 있어요. 3.2등급에 몰리는 학생들이 많지만 모집 인원이 이렇게 적은 학과들은 점수 편차가 커요. 특히나 70% 미만으로 들어온 학생들, 90%, 100%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편차가 널뛰기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도전적으로 내 점수보다 높지만 난 한번 써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70% 컷은 학업 역량 비중이 낮은 대학과를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 학과를 선택하실 때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의미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학업 역량 비중이 높은 대학에 3.2등급인 대학에 그냥 써보겠다라고 지원을 하고 모집 인원이 많은 곳으로 보통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70% 컷에 몰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신 등급이 70% 컷보다 낮다고 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물론 둘 다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유행이더라도 합격을 기대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모집 단위가 적은 학과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팁이니까 나중에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지원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